안녕하세요. 춘화야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숨만 가득했던 조선시대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 해질 무렵 22살의 윤서화는 등에 짊어진 어머니의 유품 보따리를 꼭 붙잡은 채 시댁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윤서화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아, 이 요리책만은 꼭 간직하거라.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따리 속 낡고 누런 요리책은 서화의 외할머니, 이어 어머니가 평생 쓰던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요리 비법이 담겨 있었지만 서화는 그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덕을 넘어 도착한 시댁은 예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기와집이라 들었지만 지붕은 여기저기 깨져 비가 새는 모양이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나와 서화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우리 며느리. 김씨 부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지만 눈빛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서화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윤서화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아버지 이대길 어른과 남편 이상호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염이 희끗희끗한 노인이었고 남편은 꿀빛 피부에 단단한 체격의 청년이었습니다. 서화가 본 이상호는 어릴 적 혼례식 날 잠깐 마주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서화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소. 짐은 제가 들겠소. 서화는 보따리를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화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으니 먼저 식사를 하자꾸나.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쌀과 보리를 섞은 밥에 시래기국, 그리고 무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서화는 시집에 오기 전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대길 어른네는 한때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넉넉했다는데.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서화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쉬거라. 내일부터 살림을 가르쳐 주마. 홀로 남은 방에서 서화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함께 어머니의 요리책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누런 종이에 먹물로 쓰인 글씨들. 서화는 책장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 책이 정말 보물이 될까요? 이 가난한 집에서. 밤이 깊어갈수록 서화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서화는 어머니와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면 언제나 그 책을 곁에 두고 있었지요. 이 요리책에는 단순한 음식 비법만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이 담겨 있지.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화는 책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몰락한 시댁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서화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의 요리책을 조심스레 방 구석 작은 보자기에 싸서 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화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일어났구나. 어서 와서 부뚜막 불부터 좀 살펴주렴. 서화는 부뚜막에 쭈그려 앉아 불을 살폈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불꽃이 약했습니다. 땔감이 거의 없네요, 어머님. 그래, 요즘은 땔감도 귀하단다. 내 시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에 오는 날이면 괜찮은데 요즘은 관절이 아프셔서. 서화는 작은 가마솥에 끓고 있는 죽을 보았습니다. 쌀도 부족했는지 묽은 죽이었고
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죽의 간은 하셨나요? 소금도 아껴야 한단다. 서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말 그대로 바닥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와 남편 이상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길 건너 최부잔의 심부름을 가야 하니 일찍 나선다. 이상호가 말했습니다. 네, 서방님. 식사 먼저 하고 가십시오. 네 식구가 죽상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묽은 죽을 보았지만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상호는 서화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숙여 묵묵히 죽을 떠먹었습니다. 며느리, 오늘부터 집안일을 좀 살펴봐야겠다. 텃밭에 남은 채소도 돌보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떠난 후 서화는 시어머니를 따라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은 넓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만으로도 꽤 넉넉히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서화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내 시아버지가 마을 장터에서 음식점을 하셨단다. 이간의 주막이라고 꽤 이름난 곳이었지. 하지만 한양에서 내려온 권세 있는 양반이 우리 음식 맛을 탐내어 비방을 퍼뜨렸단다. 음식에 쥐가 들어있었다느니 상한 재료를 쓴다느니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결국 주막은 문을 닫았지. 빚까지 지게 되어 저 기와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단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 시아버지는 그 일로 크게 상심하셔서 술로 세월을 보내셨고 상호는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지.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단다. 서화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쩐지 시아버지의 무뚝뚝한 태도가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화는 점심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요리책. 그 안에 이 가난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비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서화는 조심스레 어머니의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던 서화의 눈에 특별한 페이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아찌, 이 장아찌를 맛보니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찾아오리라. 서화는 그 음식 비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준비 과정과 절이는 방법이 남달랐습니다. 텃밭에서 본 무와 마당 한켠에 자라는 산초나무 열매, 그리고 지하 창고에 보관된 소금이면 충분했습니다. 내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서화는 요리책을 다시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화는 모두가 깨기 전에 일어나 살며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무와 산초 열매를 조금씩 따서 치마폭에 담았습니다. 이슬에 젖은 채소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갑작스런 목소리에 서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아버지 이대길 어른이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군요. 서화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채소를 조금 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음식 비방을 시도하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화는 부엌 한켠에서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방대로 물을 얇게 썰고 산초 열매를 찧어 가루를 냈습니다. 그리고 솔잎을 넣은 물에 물을 살짝 데친 후 특별한 방법으로 소금에 절였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장아찌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장아찌? 요즘처럼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만들 여유가 어디 있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텃밭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이라 맛이 특별하답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며느리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는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나는 빨래하러 가야겠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서화는 더욱 집중해서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방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초가루를 넣은 후 3번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2번은 북에서 남으로 저어야 한다는 특이한 지시였습니다. 서화는 웃음이 나왔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아찌는 차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아찌를 살피며 어머니의 비방대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서화는 조심스레 장아찌 한 접시를 상에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장아찌입니다, 아버님.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비방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어 장아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 곧이어 감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장아찌란 말이냐? 시아버지가 다시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이상호도 장아찌를 맛보았고 2사람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맛이 참으로 기이하구나. 입에 넣자마자 상큼하고 그 다음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는구나. 아버님,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아버지는 서화를 불렀습니다. 서하야, 이 장아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느냐? 네, 아버님. 텃밭에 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장터에 가서 팔아보자꾸나. 서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터예요, 아버님. 그렇다. 예전에 이간에 주막을 할 때도 장아찌는 인기 있었지만 내가 만든 것만 한 맛은 아니었다. 이것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게다. 다음 날 서화는 밤새 장아찌를 더 만들었고 시아버지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자리를 얻어 이간의 특별 장아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권유로 맛을 본 몇몇 사람들이 감탄하자 차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구려. 이런 장아찌는 처음 맛보는구먼. 이간의 주막이 문을 닫은 후 처음 맛보는 이간의 음식인데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군. 그날 하루 서화가 만든 장아찌는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서하야, 내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 가자. 서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방이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미소를 보니 더욱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화는 어머니의 요리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떡국 비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시도해봐야겠어. 서화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간의 가문의 부흥을 위한 여정이 그녀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변했습니다. 이간의 장아찌는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퍼져 많은 이들이 찾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서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아찌를 만들었고 시아버지와 남편 이상호는 장터에서 이를 팔았습니다. 가을 추수철이 다가오자 서화는 어머니의 비방책에서 새로운 음식을 찾아냈습니다. 메밀국수와 묵은지의 어우러짐이라는 제목의 비방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국수를 팔아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서화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국수. 요즘 도성에서는 국수가 꽤 인기라더구나. 하지만 우리 같은 시골에서 과연 팔릴까? 아버님, 비방에 따르면 묵은지와 함께 내는 메밀국수는 추운 날씨에 더욱 각별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곧 날씨가 차가워질 텐데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음식 솜씨를 믿어보마. 내일 장에 가서 메밀을 사오겠다. 이튿날 이상호가 장에서 메밀을 한 자루 사왔습니다. 서화는 어머니의 비방에 따라 메밀을 빻아 가루를 내고 특별한 방법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반죽을 늘리고 썰어 만든 국수는 보통의 메밀 국수보다 질감이 쫄깃했고 칼국수처럼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국물이었습니다. 서화는 묵은지를 곱게 다져 멸치와 함께 푹 끓인 후 맑은 육수만 걸러냈습니다. 그 국물에 양념을 더해 깊고 칼칼한 맛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묵은지 메밀국수입니다. 서화가 완성된 요리를 가족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국수를 한 입 먹은 시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은 내가 젊었을 적 간양에서 맛본 그 국수보다 더 맛있구나. 장터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간의 새 음식, 이간의 묵은지 메밀국수는 곧 장터의 인기 품목이 되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며 이 국수를 먹고 소문을 퍼뜨린 덕에 멀리 다 고을에서도 찾아온다네. 시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아찌와 메밀국수의 인기에 힘입어 이간의 살림은 차츰 나아졌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고 담보로 잡혔던 기와집도 되찾을 날이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서화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하늘의 축복이구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서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서화는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서방님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보탰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상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큰일 났소. 한양에서 감사대감이 내일 우리 고을에 순행한다하오. 감사 대감이요? 어찌된 일이옵니까? 지난번 순행 때 우리 고을을 들르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보완하러 온다 하더이다. 그런데 더 큰일은 감사대감 일행이 우리 메밀국수 맛을 보겠다고 특별히 찾는다는 소문이오. 서화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양의 고관대작이 자신의 음식을 맛보러 온다니 이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지요. 감사 대감을 위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 말게 부인. 부인이 평소대로만 해도 충분할 것이오. 하지만 서화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어머니의 비방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중 귀인을 위한 특별한 국수편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이날을 예견한 듯 특별한 비방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다. 서화는 눈을 빛내며 비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화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방에 따라 메밀가루에 들깨가루를 약간 섞었고 국물에는 특별한 약재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무슨 냄새지? 평소의 메밀국수와 다른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 대감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올 무렵 마을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대감의 행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간의 메밀국수 가게 앞에는 벌써 많은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화는 마음을 가다듬고 가장 정성스럽게 국수를 삶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얹었습니다. 완성된 국수는 평소의 것보다 더욱 윤기가 흐르고 향이 풍부했습니다. 이간의 메밀국수가 이리 소문이 자자하니 내 직접 맛보고자 하는구나. 위엄 있는 목소리와 함께 감사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화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국수를 맛보더니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이 맛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국수보다도 뛰어나구나. 이것이 바로 소문난 이간의 국수란 말이냐?
서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방이 또 한 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대감의 방문은 이간의 가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감은 서화의 국수 맛에 반한 나머지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이간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토록 맛있는 음식은 비단 이 고을 사람들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맛봐야 마땅하니 한양의 이간의 음식점을 열 수 있는 허가를 내리노라. 이 소식에 온 가족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서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하야,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이제는 한양의 음식점을 열게 되다니. 아버님, 다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이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대감이 떠난 후 이간에는 한양으로의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기와집도 되찾은 후에도 상당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옛 주막 시절의 의욕을 되찾아 한양행을 서둘렀고 시어머니는 서화의 음식 비방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남편은 서화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솔직히 한양으로 가는 것이 걱정이오.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 한양의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서화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함께니까요. 게다가 저희에게는 어머니의 비방이 있잖아요.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한양의 음식점들은 장사꾼들도 교활하고 양반들의 입맛도 까다롭다오. 우리 같은 시골 출신이 과연. 서방님, 서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정성이다.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며 만든 음식은 어떤 마음도 움직인다고요. 저희는 시골 출신일지 몰라도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예요. 서화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상호도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대 말이 옳소. 그대가 있으니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요. 이틀 뒤 이간의 가족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화는 어머니의 비방책을 조심스레 보자기에 싸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이간의 가문의 번영을 이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달구지를 타고 여러 날을 이동해야 했고 때로는 비바람도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설렜습니다. 어머니의 비방책이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이간의 가족은 감사대감이 마련해준 청파동의 작은 한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 앞쪽은 음식점으로 꾸밀 수 있도록 넓은 마당과 방들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참 좋구나.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에 가까우니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시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음식점을 열려고 하니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양의 음식점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유명한 곳들이었고 그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양의 상인들은 이간해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시골뜨기들이 감히 한양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곧 망하고 돌아갈 것이니 신경 쓰지 말게. 건너편 국수집 주인의 말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이상호는 분노했지만 서화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서방님, 그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간에는 한양 이간의 묵은지 메밀국수라는 간판을 걸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은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깊어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망하고 시골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서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어머니의 비방책에서 본 특별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풍문을 타는 음식의 비법이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서방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서화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방에 따르면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입소문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권세 있는 이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고 했지요. 우선 저희가 감사대감의 도움을 받았으니 그 인연을 살려보는 게 어떨까요? 감사대감 댁에 저희 음식을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감께 음식을 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아버님, 어머니의 비방에 따르면 권세 있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식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대감께서 저희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그 소문이 한양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이간의 가족은 서화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화는 밤새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묵은지 메밀국수는 물론 어머니 비방책의 풍문을 타는 음식 부분에 적힌 특별한 떡과 한과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간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음식을 감사대감 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이상호는 점점 초조해졌지만 서화는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이간의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놀랍게도 감사대감의 부인이었습니다. 이간의 음식점이 여기 맞소. 대감 부인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감 부인마님. 어인, 일로 저희 같은 작은 곳에.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절을 올렸습니다. 자네들이 보낸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 우리 대감이 또 먹고 싶다 하시더군. 그래서 내가 직접 와보았소. 서화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마님. 저희 음식이 마님과 대감님 입에 맞았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대감 부인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서화는 어머니의 비방에 따라 특별히 준비한 귀인을 위한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대감 부인은 한술 뜨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은 이렇게 맛있는 떡국은 처음이오. 그 순간부터 이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부인은 그 자리에서 다음 날 열릴 큰 연회에 음식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간에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간의 음식은 이제 한양의 권세 있는 이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시아버지는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서화는 가슴속으로 어머니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방이 또 한 번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입니다. 감사대감 부인의 연회는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과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서화는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시어머니와 함께 연회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비방책에서 배운 귀인을 위한 떡, 마음을 움직이는 장아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약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서화야, 저기 오시는 분이 평창 부사님이시다. 대감 부인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이간의 음식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한 입 먹고는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요. 어디서 배웠소? 궁중 음식도 이보다 나을 수 없겠소. 이간해라고 기억해 두어야겠소. 감사대감 부인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소. 이간의 음식은 정말 특별하오. 연회가 끝난 후 서화와 시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서화야, 오늘 내 음식을 먹고 감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단다. 이제 우리 이간에는 한양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서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간의 명성은 한양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매일같이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왕실의 나인들까지 이간의 음식을 궁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은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이간에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이간에는 이미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드디어 기와집을 하나 더 사서 음식점을 확장했고 이상호는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가게를 더욱 잘 꾸려나갔습니다. 서하야, 내 덕분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구나.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문이 대부자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서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모두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간의 성공이 계속될수록 그들을 시기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양의 오래된 음식점들은 이간의 인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호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큰일 났소. 청파동 최씨네 음식점에서 우리를 모함하고 있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최씨네에서 우리 음식에 해로운 약재를 넣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소. 그것도 궁중 나인들에게까지. 서화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골에서 시아버지가 겪었던 그 일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모함은 음식점의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이간에도 시골에서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르오. 이상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의 비방책에 해답이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화는 비방책을 펼쳐 위기를 극복하는 음식편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비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맛에 있다. 모함을 받을 때는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장 의심하는 이에게 먼저 대접하라. 서화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방님, 내일 장터 한가운데에서 우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거예요. 모든 재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최씨네 주인을 특별히 초대하세요. 그리고 감사 대감께도 이 일을 알려드려 지켜봐 주시기를 요청하세요. 이상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서화를 믿고 그녀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한양의 큰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화는 장터 한가운데에 큰 솥을 걸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펼쳐 놓았고 각 단계마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간의 묵은지, 메밀국수의 재료들입니다. 메밀가루, 묵은지, 소금, 양념,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화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최신의 주인은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완성되었을 때 서화는 먼저 최신의 주인에게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최 주인장님, 먼저 드셔보시지요. 저희 음식에 어떤 해로운 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씨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마지못한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최 주인장님? 서화가 물었습니다. 최씨 주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맛있는 국수로군. 어떤 해로운 것도 느껴지지 않는군. 그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많은 이들이 줄을 서서 이간의 국수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감사 대감도 있었습니다. 이간의 음식에는 진실만이 있을 뿐 어떤 속임수도 없으오. 대감이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이간애를 모함하는 자는 나를 모함하는 것과 같으니 알아두시오. 그날 이후 최신의 모함은 사라졌고 이간의 명성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서화의 현명한 대처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몇 달 뒤 이간에는 한양에서 세 번째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작거리에서 길을 가다가도 이간의 며느리가 지나간다.
하면 모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화는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비방책을 조심스레 넘겨보았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문을 일으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잊지 말거라. 서화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저희 가문은 이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어머니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간에는 한양을 넘어 전국의 이름을 떨치는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 본점을 두고 동대문과 남산 기슭에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평양과 전주에도 이간해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상호는 전국의 이간해 음식점을 관리하는 큰 상인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화는 어머니의 비방책을 들고 뒤뜰 꽃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책의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이간해는 조선을 넘어 동방의 명문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화의 딸 연희가 어머니 서화의 뒤를 이어 이간해를 이끌고 있었고 서화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화는 마당에 핀 복숭아꽃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며느리로 시작해 이제는 나라 안팎에서 존경받는 음식의 대가가 된 자신의 여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연희의 딸 송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책을 읽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서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이는 이제 12살 그녀의 나이 때 어머니에게 비방을 배우기 시작했던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송이야, 그 책은 할머니의 어머니, 즉 너의 증조할머니께서 시작하신 거란다. 그리고 내 어머니 연희와 내가 함께 더 많은 비방을 적어 넣었지. 송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새로운 비방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이간의 가문의 전통이란다. 대대로 지혜를 물려받고 새로운 지혜를 더하는 것이지. 그때 연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황해도 감사가 오셔서 어머님을 꼭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자, 송이야. 할머니가 귀한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렴. 서화는 여전히 특별한 손님을 위한 음식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그 솜씨만큼은 더욱 원숙해져 있었지요. 황해도 감사는 서화의 음식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주인장님, 이런 맛은 평생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지. 서화는 품위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감사님. 그날 밤 서화는 자신의 방에서 옛 비방책과 새로 쓴 비방책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비방책은 더욱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의 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비방이 저희 가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송이의 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서화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호는 서화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인, 조정에서 큰 결정이 내려졌소. 임금님께서 이간해의 음식 비방을 국가의 보물로 지정하고 그대에게 음식장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내리셨소. 서화는 놀라움에 말을 잊었습니다. 음식장이라니 그것은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장인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이간해의 비방은 이제 우리 조선의 보물이라 하셨소. 그리고 그대가 이룬 업적이 후대에 전해지도록 조정에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하오. 서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비방책이 이제 나라의 보물이 되다니.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한 달 후 서화는 궁에서 임금님으로부터 직접 음식장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연희와 송이도 함께했습니다. 윤서와 그대의 음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 우리 조선의 얼과 혼이 담겨 있어. 이에 짐은 그대에게 조선 최초의 음식장 칭호를 내리노라. 서화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과분한 은혜,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날 저녁 이간회에서는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서화의 영예를 축하했지요. 잔치 중간에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방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간회의 명성은 송이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화는 연희와 송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간에는 언제나 정성과 진심을 다해 음식을 만들 것이며 우리의 맛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요리책으로 시가를 떼부자로 만든 시골 며느리 윤서와의 놀라운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이간의 맛과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지겠지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에게서 딸로 또 그 딸에게로 이어지는 비방의 진정한 가치니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